지난 주말 2차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원하면 전화를 직접 해라 이렇게 이란을 압박을 한 상황인데 먼저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You know, it's a 17, 18-hour flight, but by the time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You know, there is a telephone. اون چیزی که ما رو به پیروزی رسانده ایستادگیمون هست، مقاومتمون هست و جلوگیری و ممانعت از زیاده‌خواهی آمریکایی‌ها هست. 전화해라 이런 거는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 과정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이란 측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안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측이 만나기를 희망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는 열려 있다. 전화를 하라는 것은 미국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라는 얘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계획은 사실은 해상 봉쇄, 역봉쇄를 한 다음부터 약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요. 그 전에 저희가 사실은 이란이 대화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해상 봉쇄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미국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란 측의 양보된 안을 기다리면서 해상 봉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이러한 전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은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주식시장도 나름대로 안정돼 있고 예. 유가는 올랐지만 그래도 그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경제, 특히 원유 시설이 완전히 포화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택하고 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범철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압박을 하면서 다른 제안을 가져와 봐라. 이걸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란 측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자, 순방 중인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에 갔다가 다시 중재국인 파키스탄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조건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협상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화 자체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도에 따르면은 악시오스라는 기관에서 나온 보도를 따르면요. 이란이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 3단계 해법은 첫째는 무력 충돌 중단, 두 번째가 호르무즈 개방, 세 번째가 핵 문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예. 미국은 그 순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안으로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미국은 핵 문제에 대한 이란의 전향적인 접근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선택을 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교착 국면이 생각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이 판단을 하게 되면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살얼음판인 거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 이란 외무부 장관 현재는 러시아에 도착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또다시 러시아도 중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됩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우군이 없잖아요. 예. 사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의 수혜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원유 가격이 상승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숨통이 트여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지만 전통적으로 또 러시아와 이란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정보를 받아보고 있다는 보도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사실은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지만 이란으로서는 러시아의 긍정적인 역할 그리고 특히 이란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지원 물자를 받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이란이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지속 능력이 생기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다각적인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의 입장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로 생각해야 되지만 이란을 도우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경우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은 복합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백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까지 들어 중재한다고 나서고 복합적인 관계가 된다? 이러면 더 글쎄요, 종전이 되거나 이런 건 더 먼 이야기가 돼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란이 이렇게 이제 버티기에 들어가는 이유, 네. 뭐 그거는 아시다시피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 어차피 자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거의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어요. 네. 뭐 이번에 저 암살 뭐 모면했다고 해서 뭐 약간 뭐 반등의 기회를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예. 기본적으로는 그 이란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나쁜 상태예요. 아하. 이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 이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뭐 사실 중재를 한다고 하지만 예. 조금 아까 신범철 전 차관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유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러시아가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서 러시아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중재를 자처하면서 이란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결국 이 종전을 빨리 매듭짓지 않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이중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러시아의 중재에 대한 기대 그거는 일단 접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미국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란의 버티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뭐 연구 중이겠죠. 예. 아마 이게 그 아까 뭐 살얼음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다시 어떤 뭐 폭격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 저는 뭐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